지난 6월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재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수야당의 구원투수로 전격 등판한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김병준 위원장을 모시고 보수야당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성과라고 꼽을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이 좀 조용해졌습니다. 네. 말하자면 계파 갈등과 대립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국민들께 참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는 100일 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눈에 띄게 변한 게 없다 이런 인색한 평가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마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인적 청산, 인적 쇄신 그 빨리 좀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걸 후순위로 전부 미루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왜 빨리 좀 그런 거 안 하냐, 그런 이제 독촉, 내지는 재촉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후순위로 밀어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냥 이제 얼마 전에 253명의 당협위원장들의 사퇴를 이제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어제 오늘 이틀간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다영 기자 설명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같이 보시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12명 가운데 64명, 그러니까 57%가 설문조사에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김병준 비대위에 몇 점을 줬을까요? 100점 만점에 평균 71점을 줬습니다. 당내 계파별로 보면 비박과 친박이 각각 평균 75점과 71점으로 엇비슷하게 나왔고요. 중도 의원들은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65점을 줬습니다. 김병준 비대위가 가장 잘한 점으로는 당내 화합 행보를 꼽은 의원들이 39%로 가장 많았고요. 탈국가주의, 고용세습 등 이슈 선점을 잘했다는 응답이 2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못한 점으로는 계파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답변이 39%로 가장 많았고요. 정책, 대안 정당 이미지 구축이 미흡했다는 응답도 37%나 기록해서 계파 청산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위원장님 진단과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 결과에서 봤듯이 이 인적 청산, 또 이제 정책 정당으로서의 위상 정립 이런 부분이 왜 그동안 소홀했던 겁니까? 정책 정당으로 해서 위상 정립이 사실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새로운 성장 담론을 만들고 또 이제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새로운 평화 로드맵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이 비대위 수준에서 거의 이제 완성이 됐는데 다음 주 30일 날 이제 성장 담론을 발표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일정상의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의원들 중에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미 사실은 이제 가안은 발표를 했고 정식으로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다시 이제 확정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라든지 인재 영입 이런 문제는 왜 또 소홀했던 이게 이제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가장 중시했던 것이 새로운 이제 큰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왜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이 큰 문제가 역사의 흐름을 좀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비전을 설정하고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또 그러면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선이고 이걸 먼저 해야지 사람을 자르고 쇄신이나 인적 청산 문제를 들고 나오면 그건 분규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큰 담론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쇄신 문제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인적 쇄신이라든지 또 인적 청산 또 인재 영입 이 문제를 지금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 조직 강화 특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영입이 되고 지금 실무 작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오늘 전원책 특위위원을 만나서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거든요. 내용을 좀 보시고 계속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선거에 패배했던 김무성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표, 또 나아가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함께 호흡을 했던 황교안 총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척을 주고 분열을 했던 유승민 대표, 그러니까 12명인가 돼요. 한 번씩 거론됐던 분들은 이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계에서 물러나야 될 정도로 막중한 책임 있는 분이 있고. 현역 의원들의 교체 비율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강위에 들어서 기초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문제는 심각하구나. 또 이분들이 면모를 스스로 일신하지 않으면 바꿀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가령 TK, PK 이런 데서 한국당 의원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반성을 해봐야만 합니다. 양지에 오래 계시면서 별다른 역할을 못 해오신 분들 이제 험지에 나가셔야 됩니다.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도를 그려야 돼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조기신들 빨리 치러버리지 않든지 저는 이건 못 하겠어요. 네,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제 거침없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제 말씀 중에 최근에 언론에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유력 주자들, 이른바 황교안, 홍준표, 김무성, 오세훈 이런 분들은 내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아라. 또 영남권이나 서울, 강남에서 편안하게 다선했던 분들은 홈지로 가라. 이런 발언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은요, 사실은 조직 강화 특기위원으로서의 그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치 평론가로서 이야기를 하신 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강특위 이외의 문제고, 다만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당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 강화 특위가 아직까지 저 문제를 올려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위원 중에 한 분의 의견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회를 이제 제치고 국회 동의 없이 비준 동의를 이제 평양 공동선언이나 이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왜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정부가 저렇게 비준한 것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6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국가 안보에 관한 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게 아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게 조약이 아니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북한이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언제부터 이 청와대가 북한을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든 국가가 아니든 어쨌든 헌법 정신은 이 국가 안보 내지는 안전 보장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크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공공기관 고용재승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당장 국정감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 이제 이게 여당 주장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감사원 감사를 도대체 신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부의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 하나 제가 말씀 못 드린 이런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언젠가 한 번은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고 그러지 마라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든지 자꾸 너무 급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너무 조급하게 빠르게 앞서가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지금 무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